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호야의 깍지벌레가 발견되어서 보여드렸죠. 오늘은 방제 영상과 함께 분갈이하는 과정 보여드릴 건데요. 조금 발견되었다면 간단하게 그냥 잡고 잎이나 줄기를 수시로 닦아내어도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전한 방법은 뽑아서 방제하는 거죠. 기존 식물들은 항상 방제가 잘 되어 있으니까 깍지벌레가 없었지만 신입 식물들이 들어오면 항상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건 올봄 느린 랑산인데 깍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죠. 보통 줄기가 갈라진 곳이나 잎의 뒷면에 많은데요. 이렇게 깍지 피해로 잎이 누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여기 하얀 것이 보이죠? 이것처럼 하얀 가루만 보여도 깍지가 안 보여도 방제를 해야 하고요. 이런 하얀 가루는 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깍지가 없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깍지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잎의 뒷면에도 하얀 깍지가 있지요. 우선 모두 잡아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너무 많지요? 여기도 정말 끝이 없어요. 이 잎에는 깍지 알들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잎이 이렇게 누렇게 변해가지요. 깍지는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는 식물들이 고사해요. 많지 않다면 요지를 이용해서 잡거나 냅킨과 솔로 수시로 닦아내면 방제가 되기도 한답니다. 카노사는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꽃대에 양분이 몰려 있으니 이렇게 꽃 피는 자리에 번식이 되어 있어요. 잘라낼게요. 모두 잘라내는데 꽃대는 이렇게 살리고요. 꽃 부분만 잘라낼게요. 여기 말고 이 위를 잘라내요. 꽃대가 다치지 않게요. 그래야 다음에 꽃을 보잖아요. 잘라낸 꽃들이 이렇게 많아요. 많지요? 깍지가 너무 많아서 안전하게 뽑아서 방제를 할 건데요. 작년 영상에서는 뽑지 않고 방제하는 것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기 하얀 게 보이죠? 여기도 하얀 가루가 보이고요. 모두 깍지거나 깍지 알 또는 깍지 흔적이에요. 혹시 분갈이 하다가 흙에서만 하얀 가루가 보여도 그 흙은 모두 폐기해야 하고요. 그리고 흙에 가루만 보여도 방제해야 해요. 식물에게는 하나도 안 보여도요. 일반적인 분갈이라면 이 정도만 털어내도 되지만 방제를 하려면 좀 더 깨끗이 정리를 해야겠지요. 긴 뿌리는 조금 잘라내도 되고 그대로 심어도 돼요. 카노사도 뽑을게요. 이 철사는 구입할 때부터 있던 거 재활용한 건데요.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게 뻗었네요. 줄기가 잘 분리가 안 되니까 철사를 펜치로 좀 자르면서 분리해야겠어요.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뽑아지거든요. 엉킨 뿌리는 좀 자를게요. 마찬가지로 깍지가 있는 것이 아니면 일부의 흙은 더 붙어있게 남겨놓아야 뿌리에 상처도 좀 적고 분갈이 몸살도 없어요. 그래야 화분에 심고 회복도 빠르고요. 흙을 다 털어내지 않아도 돼요. 수도를 틀어놓고 모두 깨끗이 세척을 했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런 가지 사이사이는 부드러운 모의 칫솔로 살살 문질러줘요. 구석구석 제거하는데 상처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요. 칫솔 중에 가장 부드러운 모 사용하고 있고요. 잎은 손이나 거즈로 문질러 깨끗이 닦고요.
이 카노사들도 수도를 틀고 닦아냈고요. 샤워도 시켰고요. 저는 깍지벌레에 주로 히어로를 사용하는데 농약 사용이 깊이 된다면 친환경 약재인 이런 을 혼합해도 사용해도 돼요. 예방으로 할 때는 2000ml에 한 뚜껑 정도, 방제할 때는 500ml에 한 뚜껑 정도 혼합하면 되고요. 히어로는 보통 저는 1000배 희석하는데 깍지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조금 더 농도를 짙게 희석했고요. 그리고 여기 세척해 놓은 호야들을 담글게요. 이 방법은 호야뿐만이 아니라 선인장이나 기타 관엽이나 다른 식물들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식물이 뜨니까 물을 담은 그릇을 위에 살짝 얹어 놓으면 식물이 뜨는 부분 없이 모두 침지되어서 방제가 잘 될 거예요. 침지한 상태로 한 20분 정도 방치하는데요. 그리고 세척을 해도 되지만 저는 그대로 분갈이 할 거예요. 그래도 약해는 거의 없더라고요. 흙부터 배합해야겠죠. 상토를 하나 넣었고요. 이거는 펄라이트인데 왼쪽은 중립이고 오른쪽은 대립이에요. 저는 가끔 비도 맞추면서 재배하니까 공국 형성이 잘 되도록 요 오른쪽에 대립을 넣을게요. 이건 강모래고요. 상토와 펄라이트와 강모래를 2대 1대 1로 혼합했고요. 훈탄 조금 넣고 이런 부엽토는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넣지 않을게요. 그 대신 마녀성 비료를 조금 혼합해서 분갈이해도 됩니다. 만약 볕이 약하거나 통풍이 잘 안되는 그런 환경이라면 이런 펄라이트를 조금 더 혼합하면 좋고요. 작은 화분이라 좀 쓰러질 것 같고 무게를 주기 위한다면 마사를 소량 혼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용토는 재배 환경에 따라 변화를 주면 되는데요. 흙의 배합이 어렵다면 혼합토를 구입하여 펄라이트만으로도 조절할 수 있답니다. 이 화분에는 랑산을 심을 건데요. 거리용 화분이에요. 배수충으로 가벼운 대립 난석을 넣었어요. 중립을 사용해도 되고 거리용이 아닌 경우는 무거운 대립마사를 배수충으로 사용해도 되어요. 조금 더 작은 화분을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분갈이 자주 하기 힘들어서 이 정도 화분에 혼합토를 넣고 심을게요. 이 호야는 심은 후에 뿌리 부분을 꾹 눌러줘야 중심을 잘 잡고요. 흙마름 확인이 어렵거나 수분 증발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복토하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카노사는 꽃들이 너무 숨어서 피어서 이번에는 잘 보이도록 이 화분에 심으려고요. 이렇게 깊고요. 페트병과 비교해 볼게요. 아래에 페트병을 넣어도 위쪽으로도 흙이 있을 공간이 충분하지요. 우선 깔망을 넣을게요. 다음 페트병을 5개 넣을게요. 사이사이에 스티로폴로 고정하고요. 공간이 없도록 촘촘히 스티로폴을 채워도 되지만 저는 이 정도로 할 거예요. 이 정도요. 이 위에 깔망을 화분 사이즈로 잘라서 얹어 놓아도 되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여기에 그대로 흙 넣을 거예요. 오랫동안 분갈이를 안 할 거고요. 그러면 김뿌리가 아래 공간, 작은 공간으로도 뻗을 수 있잖아요. 미리 혼합해 놓은 건데 혼합토 넣고요. 여기에는 완효성 비료 혼합되어 있지 않고요. 이 용토를 이렇게 넣고 요 윗부분에 넣을 흙에는 완효성 비료를 좀 혼합해서 넣을게요. 식물을 올려놓고 흙을 넣어도 되지만 이 호야는 중심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 흙을 다 넣을게요. 흙을 어느 정도 높이까지 넣고 그 다음에 흙을 이렇게 파내고 호야를 심어 놓을게요. 세척하다가 잘린 건데 뿌리 나면 나중에 요 옆에 빈 공간에 심어 놓을 거고요. 흙을 더 그 위에 올리고 마찬가지로 마사를 조금 올려놓고
뿌리 부분을 한 번 더 꾹꾹 이렇게 눌러 놓을게요. 뿌리가 있는 부분은 손으로 좀 꾹꾹 눌러 심어야 고정이 잘 되어요. 이렇게 늘어뜨려 놓으니 멋스럽지요? 저는 이대로 놓고 싶지만 앞으로도 요 카노사가 성장을 해야 하니까 조금 더 수영은 위로 조정해 놓을게요. 줄기를 위로 이렇게 올리고 한 두세 가닥씩 꼬지로 꽂아 놓으면 고정이 잘 되어요. 꼬지는 편한 것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모두 정리가 되었네요. 이제 꽃이 피어도 한눈에 보이겠어요. 이렇게 화분 아래로 늘어지게 재배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처럼 화분 위로 자라게 지지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거리용 화분에 심어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게 이렇게 재배하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리스를 만들어 모양을 잡는 방법도 있답니다. 분갈이 후에는 상처가 좀 있으니까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서 물을 주고요. 아직 뿌리가 길게 자리 잡지 않았으니까 처음 물을 줄 때는 화분의 3분의 1 관수만 하는 것이 좋겠지요. 깍지벌레는 한 번에 방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알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3, 4일 간격으로 3회에서 4회 정도 스프레이로 방제를 더 해주는 것이 좋고요. 수시로 잎과 줄기를 닦아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자꾸 보이면 이번에는 약을 바꾸어서 방제를 해야 해요. 깍지벌레는 내성이 잘 생기는 해충이기 때문이죠. 오늘 줄기를 좀 잘라 놓았어요. 삽목 영상은 뿌리가 나오고 나면 나중에 영상으로 또 올려 놓을게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